여기서 반도체를 팔고 다른 국내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투자자는 치명적인 이 기회비용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장주를 사자니 이제 고금리하고 내수 침체 속에서 밸류에이션이 부담되고, 근데 가치주를 사자니 이 글로벌 테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흐름에 못 맞출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좀 고통도 감내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 진흙탕 싸움 끝에서는 머리를 싸매봐야 돌고 돌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되게 외통수예요. 우리가 마주한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진짜 요즘 코스피 보면은 내가 알던 코스피가 맞나 하면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미친 변동성 계속 보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코스피에 투자한다면 지금 뭐 마음은 천당하고 지옥을 계속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막 10%씩 지수가 요동치고 하루아침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지금 대형주가 거의 뭐 밈주식처럼 움직이는 지금 기이한 변동성을 우리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토록 변동성이 커진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선뜻 발을 빼지 못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의 이 묘한 질투하고 결국 살 것은 이거 두 개뿐이다 라는 좀 외통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에는. 시장의 본질적인 흔들림은 사실 좀 불편함에서 시작돼요. 현재 글로벌 테크 시장에서 주인공은 단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들은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뭐 주가를 올렸고 세상의 중심에 섰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정작 AI 열풍에서 실질적인 엄청나게 이 막대한 현금을 짜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게 누군지 보면 그 장벽 높은 AI 생태계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첨단 반도체라는 이 곡괭이를 독점해서 파는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이 빅테크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인프라를 지으면 정작 그 열매, 수익은 한국의 반도체 투톱이 다 가져가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자본화가 이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꽤나 좀 불편한 상황은 맞아요. 우리가 판을 깔았는데 잔치는 왜 저기 멀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걸까? 라는 식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견제하고 피로감이 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AI 고점론이나 수요 피크아웃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작정하고 반도체 섹터를 끌어내리려는 글로벌 숏 세력도 있고, 외국인들의 변덕하고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거의 기술주 전쟁에 제일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포탄을 맞는 레버리지처럼 움직이잖아요.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투심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또 추가로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국내외 시장의 이 구조적 변화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초거대 기업들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생겼잖아요. ETF나 파생 상품도 대거 활성화되었고, 작은 흔들림에서도 지금 시장의 변폭이 거의 수배로 증폭되는 구조가 만들어버렸어요. 외국인이 조금만 뭐 방향성을 바꾸어 매도세를 보이면 이들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이 막 해지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 전체를 뒤흔들잖아요. 뭐 조단위 시총 기업들이 중소형 개별주처럼 요동치는 민화 현상은 뭐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변동성 속에서 다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이제 실적이 더 확실하고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존재하는가예요. 되게 중요한 핵심 질문이. 근데 극심한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끝까지 보유하거나 이 미친 변동성 놀이터를 싫다면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거나 이 두 개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죠. 반도체가 가져다주는 압도적인 이익 체력과 매력적인 이 밸류에이션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코스피라는 링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빅테크의 견제구, 막 파생 상품이 만든 변동성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결국 숫자를 이기는 핑계는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빅테크가 아무리 이제 한국 반도체 잔치를 배합화하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데이터가 있죠. 바로 빅테크들의 캐펙스, 설비 투자 가이드라인이에요. 뭐 미국 빅테크가 한국 반도체를 미워하면서도 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교훈을 이 닷컴 버블 때 배웠기 때문이에요. 빅테크의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하는 AI 설비 투자, 캐펙스 규모가 꺾이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이 시장의 주가가 흔들리는 싸게 사기 위한 흔들기, 언론 플레이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제 구독자분들은 이 주가 창을 보지 말고 그냥 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구글의 분기 캐펙스 추이를 보시는 게 더 좋은 투자 참고서가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국내 증시를 둘러보면 솔직히 주주환원이나 뭐 밸류업을 외치는 금융주, 뭐 지주사, 뭐 내수 소비재들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본질적인 체급이 달라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과반을 지금 이 두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한국 증시의 되게 뼈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또 안 된다는 FOBO, Fear of Better Option이라는 그런 심리도 이 투자자들한테 계속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섹터 주식들이 뭐 싸지만 성장이 없거나 반대로 성장성은 있어 보이는데 당장 찍히는 숫자가 부실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반면 반도체 투톱은 압도적인 미래 성장성하고 당장 이번 분기에 찍혀 나오는 막대한 현금, 그리고 뭐 역사적 하단에 위치한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되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에겐 유일무이한 선택지라고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도체를 팔고 다른 국내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투자자는 치명적인 이 기회비용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장주를 사자니 이제 고금리하고 내수 침체 속에서 밸류에이션이 부담되고, 근데 가치주를 사자니 이 글로벌 테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흐름에 못 맞출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좀 고통도 감내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 진흙탕 싸움 끝에서는 머리를 싸매봐야 돌고 돌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되게 외통수예요. 우리가 마주한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인 거죠. 반도체 주도주가 하는 게임에 참여하던가 아니면 게임에서 좀 하차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자산을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할인 주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 그때 사모아가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맞추려다가는 뭐 피를 보겠죠, 당연히. 특히 레버리지나 신용을 써서 수익을 내야 하는 타임라인을 본인이 만든다면 아마 본인의 심리에서 지게 될 거예요. 하나의 자산으로 모아가야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느낀 점인데, 사실 우리가 GPU 병목을 한번 봤잖아요. 메모리 병목을 이제서야 봤고, 근데 엔비디아도 이 GPU라는 병목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받고, 그래 지금도 사실 GPU는 병목이 맞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99%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 40%대로 유지를 하는 현재 상황이, 이 세상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가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병목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을 죽이면은 안 되는 거죠. 네.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또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변동성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살아남기 많이 힘든 시점인 것 같아요. 미국도 똑같이 지금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하나의 자산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현명한 투자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